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전한길 씨가 그동안 역사 전문가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음을 막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거는 노골적인 내란 선동이었는데 황현필 강사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제죠. 광주에서 내란 옹호 집회한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특히 그 광주라는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저렇게 내란 선동을 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맞불 집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와 관련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전히 역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황현필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전한길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그냥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전한길 씨 얘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최근에 그 박시영 TV의 박규환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힘든 지역이죠.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규환 그 위원장이 최근에 전한길 씨의 또 궤변을 박살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언론인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 중요하게 전해드릴 포인트는 파이낸셜 뉴스의 김학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자라고도 붙일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광주에서 외친 전한길, 민주당은 사기당, 나 같아도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런 거 제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광주에서도 확인된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민주당이 무서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란 선동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주면서 무슨 말까지 덧붙이고 있냐. 한마디로 전국 각지에서 광주 집회에 직결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광주 시민들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어떤 세력들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원래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저딴 그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원래 실으면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 감시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층 취재하고 그런 게 언론인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따위 얘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실어주면서 심지어 이게 평시도 아니고 내란 선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의 이야기를 따옴표로 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한길 씨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이 두 장의 사진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전한길 씨가 이런 말을 하죠. 집회 제한은 독재다. 한마디로 광주에 가가지고 집회 제한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막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당장 본인이 누구를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계엄포고령. 여기에 명백하게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끝까지 찬양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이걸 다 금지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본인 말대로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윤석열이 바로 독재를 저지르려고 했던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직 관심, 돈, 뭐 등등등 뭐 영향력이 됐든 뭐가 됐든 신나게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 최소한 언론이라고 했을 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무슨 택도 없는 음모론, 뇌피셜을 쓰면서 광주 시민들도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따위 얘기를 끄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더니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한 거다. 이게 광주에 모인 시민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저렇게 그냥 뇌피셜을 끄적이면 되냐고요. 아니 그럼 그냥 유튜브를 하라니까요. 김학재 씨. 이 뒤에 기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목 장사하고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파이낸셜 뉴스 떠있길래 설마 하고 이름 보면 김학재 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누군지 한번 보자. 어떤 그런 그 과거의 글들을 끄적여놨나 보자. 기사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사들 한번 모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내용은 한결같아요. 저 지금 뭐 전한길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옴표로 써주고 윤석열 내란 선동하는 세력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해주고 그리고 뭐 김기현 씨 얘기도 막 갖고 와가지고 헌재를 공격하고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국힘 정치인들까지 이걸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장본인이고요. 이거 말고도 보시면 결국 핵심은 윤석열 옹호, 민주당 비난,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민주당 교육원장 우파 지지 2030에 말라 비틀어지게 점점점 요 기사도 썼더라고요. 진짜 안 끼는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와 관련한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뭐냐? 조선일보에서도 저런 식으로 우파 지지 2030 겨냥해서 그 박구영 원장님이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하셨죠. 근데 박구영 원장님이 우파 지지하는 2030 겨냥해서 고립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핵심은 뭐냐? 그 자체가 가짜뉴스였다는 겁니다. 2030 남성도 아니고요. 우파를 지지하는 2030 남성도 아니고요. 명백하게 질문이 뭐였냐? 폭동에 가담한 극우 청년들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성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저 극우 막 폭동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보세요. 이 정치 오락실이라는 유튜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자막 바를 보십시오. 극우로 신념화된 폭도라고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명백하게 자막이 나와 있는데 극우로 신념화된 폭도 대화로 설득 가능하냐? 아니 예를 들어서 자막에 2030이라고 붙어 있었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자막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보입니까? 심지어 이걸 못 봤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놓고 자기네들의 자막 바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극우, 폭도 키워드였잖아요. 그걸 갑자기 지들 멋대로 우파 2030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팸코를 겨냥해서 비판했더니 2030 남성을 비하했다고 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퍼날랐거든요.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같은 그 기술을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프레임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핵심은 정보 유통 창구다. 저들은 그 정보 유통 창구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여기저기 침투를 해가지고 그 정보 유통 창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이걸 통제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지금 전한길 씨 앞에 그 가가지고 막 알짱알짱 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홍준표 씨는 본인이 가진 않고 이제 부인을 보내가지고 뭐 팔짱 셀카를 또 찍고 오고 이러니까 이제 전여옥 씨도 오죽하면은 숟가락 얹기도 예술이라고 너무 속보인다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승환 씨를 향해서는 정치 선동하지 말라면서 아예 콘서트를 막더니 그런 구미시장이 막상 자기는 지난주였죠.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또 나가가지고 인증샷이나 올리고 있고 이런 집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나는 해당 안 된다. 나는 법 위에 있다. 법은 니네들이나 지켜야 이 개돼지들아.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뭐 저들이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는지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뭐 전라도 경계에 장벽을 세우자. 지금 뭐 안정권 씨 여기가 뭐 지금은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랑 또 쪼개지고 뭐 대통령실 갔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했었는데 그 누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탈탈 털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런 극우 집회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이라는 X 전 트위터죠. 여기서 중요한 글을 계속 올리는 그 유저가 계신데 한마디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온 청년들 세이브 코리아가 앞서 말씀드린 전한길 쪽의 그 집회입니다. 여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연세 중앙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여한 영상을 발견했다. 결국에는 탄핵 반대 운동의 배후에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2030으로 저들은 계속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만 한국 개신교가 깊이 관여되어 있을 거다. 실제로 여태까지 그 사이비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무수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도대체 내란 옹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팩폭을 날렸고요. 그래서 관련한 사진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뭐 김학재 씨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이런 내용을 찾아서 전하는 거고 또 민주당 갤러리에도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버스에 대한 총 정리를 한 건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다 막 교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유자 들어가는 무슨 연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교회 극우 보수단체 버스가 동원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첨부를 한 겁니다. 아니 언론인이라면 이거보다 원래 훨씬 더 심층 분석하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이러니까 아니 일반 네티즌들이 오히려 더 기자들보다도 취재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언론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열심히 열일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쳐야 된다 보는데 아무튼 이 카운터스라는 그 유저가 또 요런 정광훈 측의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년보 여기가 세계로교회 쪽이죠. 이쪽이 지금 정광훈 그 전한기라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거고 정광훈 쪽은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또 다른 쪽으로 빠져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서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광화문에 집회에 안 나오면 소년보와 전한길도 종북 간첩이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1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지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을 위해선 오만 가지 막 그 별의 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이명박근혜 경선 때처럼 팩트를 갖고 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뭐겠냐? 정치권이 뒷배를 봐주고 있고 지금은 세계관이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동안은 거리두는 척이라도 했었죠. 전광훈 얘기 나오면 일부 국힘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알랑거리는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여기에 빨려다니진 않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내란 국면 이후로 너도 나도 내란 선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저것들을 쉴드를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경원도 전광훈 판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맹륜 얘기가 나오던 윤상현 씨 같은 경우엔 아예 전광훈 씨 앞에서 90도 인사하고 막 집회 가가지고 큰절하고 막 별의 별쇼를 다 했잖아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아까 민영배 대행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DC 이 중에서도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이 세 군데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영배 대행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좌표를 찍으니까 유튜브가 또 여기저기서 막 불을 피우고 이게 결국 정치권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국힘 논평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사과한다 그러면 이게 없는 일이 됩니까? 아니 같은 일을 민주당이 저질렀으면 몇 날 며칠간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것들은 그냥 이거 잘못했네.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사 한두 줄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이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저들이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건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홍장원, 그다음에 박선원, 메모지 공작이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대대적으로 뿌려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 갤러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올라오고 있나? 뭐 메모 필적 분석을 해본 결과 한마디로 홍장원 메모지의 그 글씨체와 박선원 의원의 메모의 글씨체를 보면 너무 똑같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메모지는 박선원 의원이 쓴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빼박이다.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장원 보좌관이 박선원이었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는 이거 맞다라고 하면서 퍼뜨립니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들끼리 떠들 때는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이걸 유력 유튜버들이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유사 언론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서 작정하고 이걸 뿌리기 시작하고 정치인들까지 이런 떡밥을 무니까 국힘에서도 이 이슈를 물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홍장원, 곽종근, 김병주, 박선원 뭐 이들이 탄핵 내란의 기획자란 이야기까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뒤에서 계속해서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구조화가 돼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한 줌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다.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언론, 유사 언론, 유튜버, 정치인 그리고 각종 SNS, 카톡방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어느 순간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엔 프레임으로 남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야 저건 헛소리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응팀을 확실하게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실제로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저런 식으로 박선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북한 노동당원보다 그 서열 높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카이데일리가 가짜 뉴스를 노골적으로 뿌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때리면서 그 무슨 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얘기를 했는데 제 영향력이 큽니까? 심지어 그때는 구독자가 10만 20만 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 영향력이 큽니까? 스카이데일리의 영향력이 큽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가만히 냅두냐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녹색 점퍼남이 체포가 됐는데 이것도 JTBC 기자라고 저들이 계속해서 좌표 찍고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JTBC 기자로 믿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색 점퍼남은 알고 보니까 MG결사대 MG결사대란 말도 진짜 웃긴데 아무튼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MG결사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땅크, 이게 전땅크가 뭡니까? 일베 같은 데서 맨날 쓰는 얘기 아니에요. 전두환 찬양하면서. 근데 웃긴 거는 이 MG결사대에선 야 이거는 그 녹색 점퍼남 개인적인 일탈이야 이러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뭐 자기들도 상상을 못했다. 그래 놓고 폭동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단체방에서 한 회원은 야 근데 이런 거 한 번쯤 있었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막 MG결사대 게시판에도 전쟁이 시작됐다. 끝까지 항전하자.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백골당과 교류하는 사진까지 포착이 됐는데 이걸 그냥 또 꼬리 자르기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속아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MG결사대에 비판을 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전광훈 그쪽이 주도하는 광화문파입니다. 한마디로 정광훈에 대한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나니까 책임을 또 떠넘기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의 선동꾼들은 바로 MG결사대들이다. 저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MG결사대도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집단으로 막 책임을 떠넘겨요. 막 어디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광훈하고 또 이제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 정광훈 쪽에서는 MG결사대랑은 거리를 두면서 저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니탄 내탄 막 하면서 계속 추잡한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것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싸울 때 팩트라는 무기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내용들은 계속 저장해두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뭐 아무튼 이거 말고도 경찰이랑 취재진을 위협하던 유튜버가 있었죠. 참고로 이 유튜버는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 그렇게 막 허세를 부리더니 막상 입건되니까 어떻게 태세 전환하냐? 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린 겁니다. 참고로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정상 참석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이거 막 신남성연대 같은 데서 조롱 많이 했었거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야 쟤 또 속았어 쟤네들 이런 식으로 낄낄대는 게 저런 인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그 윤석열 지지한다면서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하다가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했던 요 사람 기억하십니까? 대한애국당에서 그 선거도 그 출마도 했었고 물론 이제 꼴찌를 했었지만 그리고 안중근 장군님의 후손을 사칭하고 미군 사칭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일베에서도 손절당했던 이 사람 결국 까불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참교육 제대로 당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지금 당장 한 번에 저들이 싹 다 잡혀가지고 전부 막 징역형 사는 거를 바라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탁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 내란 수계의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코인을 빨려는 그런 내란 선동 그 가담 유튜버들 그리고 유저들, 이들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도 수익 정지가 됐다고 저렇게 영상을 올렸죠. 참고로 민주당 지지자 98%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무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같은 진영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너무 논리가 없는데 얘 아는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결국 수익 창출 정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가관이었잖아요. 나는 이거 뭐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윤석열 지키려고 온 거야. 그래서 유튜브 한 거야. 원래 여행 유튜버 하다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여행 유튜버를, 다른 유명한 유튜버를 저격하니까 그때 좀 조회수 나오고, 거기에 이제 빨려가 가지고 또 그 본인의 콘텐츠를 그렇게 올리다가, 그러다가 또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까 어느 순간 이쪽으로 구구코인에 이제 탑세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쿨한 척 하더니 결국 부탁하는 게 뭐냐, 계좌를 까고 거기에 후원 좀 해달라, 그리고 내 부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구독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무 투명한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사이비 종교가 됐든 아니면 저런 유튜버들이 됐든 돈입니다, 돈. 그래서 자금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신남성연대도 뭐 저에 대한 영상을 4편이나 만들었었어요. 감히 남성연대를 건드려? 그러면서 뭐 황희도의 파렴치한 과거사를 알리도록 하겠다. 초등학생 그 시절부터 아는 거 있으면 황희도 관련한 제보 싹 다 받겠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엄청난 제보가 왔다. 황희도 너는 끝났다. 하지만 끝난 거는 본인이죠. 제가 23년 7월에 배인규 씨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이기고 지금 1,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놨기 때문에 끝난 거는 이제 본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썼죠. 그래서 보통 신남성연대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뭡니까? 디스코드나 뭐 텔레그램방 활용해가지고 기사 좌표 찍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독이고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라나 하고 방금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7일 전부터 아예 잠수를 타놨더라고요. 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멸공하더니 지금 그 사이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형사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별도로 본인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은 단순히 뭐 벌금 얼마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내란 선동, 그것도 핵심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달달이 받을 순간이 조만간 올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힘 비대위 갤러리가 또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며칠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배현진 손절이 시작됐습니다. 배현진이 한마디로 우원식 의장을 따라서 시진핑을 보러 갔다고 저렇게 보시다시피 부고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뭐 빨 X2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어 먹는다. 결국에는 그래서 배현진도 CIA에 신고를 당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튼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현진도 갑자기 그 친중 종북이 돼버렸죠. 그래서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러한 흐름으로 배현진도 CIA에 신고했다. 재선이 끝이고 3선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친중 국회의원은 앞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친중 정치인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60만 중국 동포 단체 대표가 윤석열을 지지 선언했던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도 그러면 꼴 보기 싫다는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요 지지 선언한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윤석열 시진핑 2년 만에 정상회담, 작년 말에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윤석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들처럼 똑같이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알고 보니까 친중 시진핑,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윤석열이 그 지령을 받고 내란을 일으켰다 라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거기 막 추천 올린 다음에 막 퍼날르고 막 그런데 유사 언론에 실어가지고 막 뿌리면 나중에 100% 장담하는데 윤석열도 조만간 손절 당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도 이런 짤들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끝까지 지키자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끝까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짤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속았다. 윤석열은 알고 보니까 저게 진짜 친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조만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이 문제, 이거 뭐 이명박 또 이명박 얘기냐, 또 사이버 심리전 얘기냐, 지겹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심지어 민주진영 안에서도 제가 그 얘기만 한다고 엄청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명박 때 이게 끝났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플랫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 아고라나 오늘의 유머 같은 커뮤니티를 겨냥했다면 지금은 여기저기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침투해서 외국 적국에다가 적용해야 될 그런 군사 그 개념들을 우리 국민 대상으로 쓰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걸 어떻게 지겹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준이의 해시TV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아주 짧게만 한 번 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준이 해시TV 한번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스카이데일리와 지금 국가정보원과의 관계가 지금 일부 드러난 상황이죠. 특히 권영애라는 전 안기부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희천, 반대세의 비밀 제 방송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명박 국정원에서 활동하던 이희천 씨가 지금도 스카이데일리의 필진으로 계속 글을 남기고 있고요. 김건희와 국정원 오비,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마침 또 최근에 김건희가 국정원장하고 계엄 전후로 문자를 했다가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홍장원 메모, 그래서 홍장원 박선원 메모지 공작, 이런 프레임을 지금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 군 방첩사, 이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반 네티즌인 것처럼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침투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분열도 조장하고 여기저기 막 계속 분탕치고 빠지고 엉뚱한 이슈로 갑자기 뒤덮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이명박 국정원 세력들이었고 그 군 사이버사 세력들의 만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세훈이 과거에 어떤 지시 그 강조 말씀 내용이 있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인터넷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점령, 전 직원이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로 끌어내야 한다. 야당이 돼지 닿는 소리하면 강에 쳐넣어야 한다. 종북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 국내 종북좌파 척결하는 건 물론이고 동조 세력도 면밀 점검해요. 해서 이들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게 원세훈이 과거에 국정원 그 내부에 지시했던 강조 말씀이라고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지금 노상원이 메모에 막 적어놨던 그런 그 계획들, 그리고 그런 주변에 있는 내란 선동 세력들이 떠드는 내용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갑자기 무슨 노상원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메모 저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뿌리 깊게 이게 기획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이버 계엄이란 얘기가 이명박 국정원 때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저 미치광이가 나타나가지고 윤석열이 술 마시다가 뭐 비상계엄 한번 할까? 야 이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공작이라고 했던 짓거리가 문성근 배우와 김여진 씨를 합성해가지고 아주 저질스러운 짤을 만들어서 일베를 통해서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그 심지어 너무 전문가 티가 나니까 처음에 만든 그런 합성 사진은 야 너무 전문가 티 나면 안 돼, 싼티나게 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치 일베에서 그냥 어떤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처럼 위장하려고 저런 구체적인 치밀한 작업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봤을 때 티나는 작업 세력이 없는데 하고 생각해서 작업 세력이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뭐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티 안 나게 작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발각이 되면 다음엔 그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기술이 그 고도화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문화예술계를 어떤 식으로 탄압했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포청청 공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 야당 정치인, 연예인, 민간인을 사찰합니다. 심지어 팀도 내사팀, 사이버팀, 미행감시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저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미행 감시팀에다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PC를 뚫으라는 건 유력 정치인들 그 사찰 대상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PC를 뚫어라. 이게 사이버팀에 내린 지시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총합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내사팀에 맡긴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여기를 3대 종북좌파 세력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와해 공작을 합니다. 이 와해 공작이 뭐냐면 전교조 교사로 위장을 해서 그 사이버상의 반국가, 반체제의 내용을 폭로를 한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다음 아고라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나도 전교조 탈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짓거리를 노골적으로 저지른 게 바로 이명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세력들이 지금 국정원, 군 쪽 등등 다 연결돼가지고 지금 여전히 설치고 다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신남성연대 이전에 그 전에 원래 남성연대가 있었죠. 성재기. 그때 공격조, 수비조 나눠가지고 페미니즘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민주당을 엮어가지고 공격할 건지 막 VS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이명박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인권을 대변한다면서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인정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도 하고 간접 지원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거 보시면 진짜 치밀하게 작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냥 밖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완전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뿌리들을 냅두고 우리가 그냥 이 표면상에 그럼 저 작업 세력들이 여기저기 침투해서 활동하고 다니는 상황에 좋은 정책 만들자. 좋은 인물 발굴하자. 이러면 그게 잘 되겠냐 이거죠. 그 인물을 어떤 식으로 해집어 놓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들이 괜찮은 건 지들이 갖다가 현수막 정치하듯이 바로 그냥 자기들의 업적으로 가져가고 아니면 이걸 뭐 또 친중이다 뭐다 또 엮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문제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게 당연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것대로 하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뿌리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정권 교체 이후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후자 사이버 대응 여론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2030 남성 혹은 뭐 2030 청년을 대변해가지고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정치인을 할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사이버 대응, 이 여론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런 역할이 있어야 앞서서 말씀드린 2030 청년들 혹은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이런 게 널리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이상 제대로 된 여론전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헌법재판소까지 건드리는 거거든요. 문영배 대행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서 이거는 헌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반체제 반국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민주당의 그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들은 더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이버 심리전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계속해서 근데 이게 뭐 지겹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제 채널에서는 그리고 정준이 해시TV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